제 형님이 서울에 있다가 제 이제 고향에 형님을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형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모시고 와서 입원을 시키고 지금 시골집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거든요. 어제 형을 병원 퇴원 수속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고향 쪽 오고 있는데 서해안을 타고 쭉 오고 있었어요. 서해안을 타다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저희 고향을 오는데 형은 뒤에서 자고 있고 앞좌석에 못 앉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앞좌석에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뒷좌석에 있는데 저는 형이 앞좌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운전을 할 때 이제 제가 제 조상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의 눈을 완전히 트게 해주셔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밸런스가 맞으면 보이거나 귀신 냄새를 맡았는데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이 연가가 완전히 열리다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룸밀러를 제껴버리고 형하고 대화를 하고 내려가고 싶었는데 형이 뒤에 앉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음악도 못 들어요. 형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예민해지고 그래서 혼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한쪽에 꽂고 한쪽은 그냥 그 외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서해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한 110km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길이에요. 저는 익숙한 30년을 넘게 다녔던 길이라서 서해안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길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익숙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쭉 가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똑 때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최근에 어제 제일 최근에 얘기인데 똑똑똑똑 때리더라고요. 창문을 손톱으로 똑똑똑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바퀴에 뭐가 있나 그랬는데 뭐가 걸렸나 아니면 이렇게 뭐 돌멩이 같이 박히면 회전할 때마다 탁탁탁 거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을 쓱 봐서 소리가 오른쪽 보조수 창문 쪽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전혀 안 보이고 휴게소를 들려서 커피 한 잔 뽑고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형은 그대로 자고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들렸다 커피를 뽑아서 담배 하나 물고 저 흡연 장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주차해놓은 쪽이 좀 멀리 쪽에서는 막 누가 뛰어오는 건데 모습이 형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한테 뛰어오면서 그러더니 가면은 말 좀 하지 나를 데리고 가지 왜 차에 혼자 놔뒀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형이 나 갔다 온다고 형이 그냥 있는다 해서 안 왔냐고 하니까 형이 현설수설 하는 거예요. 네. 언제 그랬냐고. 그런데 그냥 차에 있지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간 뒤로 제가 앉아 있었대요. 운전석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형한테 그랬대요. 형 힘들면 그냥 여기서 그만해버려 그랬대요. 죽어버리라고. 제가 형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이 내 동생이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형이 눈을 감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더래요. 예. 안 열렸는데 앞에 앉아있던 좌석에 앉아있던 제가 형한테 그러더래요. 눈치챘어? 이러더래요. 눈치챘냐고. 그래가지고 형이 소리를 꽉 지르면서 문을 계속 누르니까 땡기니까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딱 보이더래요. 저만 딱 보이길래 막 뛰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놀래가지고 형을 많이 이제 괴롭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형을 진정을 시키고 형이 꼼꼼나 보다고 이렇게 달래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형이 저번에 주신 부적 같은 거 다 있지? 다 스님이 다 주는 거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줘봐 했더니 병원에서 챙겨 나올 때 놓고 나오실 거예요, 형이. 예. 그래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저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앞좌석에 와라. 앞좌석에 하고 부적을 좀 제 거를 뒷좌석에다 놓고 이렇게 쭉 왔는데 별 이상은 없었어요. 병원에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놔서 형이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고 형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기 싫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형 좀만 버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어제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 끝났는데, 잠자리도 되게 좀 안 좋아요, 요새. 이제 형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자꾸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됐고요. 사진 저 장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엄마도 일단 보내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산소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많았어요. 어머니 유품도 정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갑자기 어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그 옥가상이 그 나무 위에서 목을 메고 계속 뛰어내리고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나무를 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임신한 거 확실히 몰랐었냐고, 그분이 임신한 거 모르셨냐고.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스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자기 뱃속에 태아에, 복중에 태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면 엄청난 그 원한이라든지 어떤 미움이나 증오도 있겠지만, 그거를 행동하게끔 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순수한 자기 의지로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무당분들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집에 정리도 하고 유품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가 진짜 주저앉아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예. 어머니의 어떤 삶의 과정들이 그 안에 다 담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 박스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옷이랑 이런 거는 다 태웠는데, 어머니의 뭐 핸드폰 아니면 뭐 이런 작은 것들 있는데, 제가 오해를 해버린 게,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드렸던 뭐 신발 아니면 뭐 속옷 선물 이런 것들을 한 개도 이렇게 포장지도 뜯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막둥이 네가 사준 거 너무 아까워서 신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더 오해를 했는데, 그 순간 너무 또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안 만들었으면 엄마가 정말 여자로서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았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고 또 미움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또 울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머니의 일기장이 그 일기장 비슷한 어떤 뭐 메모? 아니면 어머니가 뭐 장사하실 때 쓰시던 그 어떤 메모? 누구한테 얼마 뭐 물건을 팔았다, 뭐 이렇게 뭐 못 받았다, 아직 뭐 대금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네. 거기 중간중간에 메모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요?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80이 훌쩍 넘으신 분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 시대에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어요. 그래도 한글을 삐뚤빼뚤 이렇게 쓰시는데, 그런 글씨로 볼펜으로 썼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내 아들이 저기 앉아있다, 장독에 앉아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물건 위치가 다 바뀌어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밖에 놔둬요. 이렇게 조금 밖에 이제 뭐 이렇게 먹으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의 신들 먹으라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담장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은 배고픈 주변 사람들도 가져가고, 옛날 풍습이에요. 귀신도 먹고 사람도 먹으라고. 근데 음식을 담아놨는데 사람이 오가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 어머니도 엄청 괴로웠던 거예요. 그 옥가상 영가 때문에 괴로웠던 거고, 뭐 자고 있는데 화장실 뭐 갔다 왔는데 아버지 머리맡에 여자가 앉아서 목을 쭉 내밀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것들, 그 유품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다음 생에 있다면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세상 이치에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며칠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있었으니까 초저녁에 잠을 주무시다가 깨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있고 혼자 거실에 나와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엄마 산소에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묻히신 산소가 저의 증조부,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위로 네 단계 위에 조상들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본적에 있고요. 본선산에 있고요. 그러니까는 무덤이 많죠. 부부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묻히실 건데 그 옆에는 이제 아버지가 묻히실 건데 산소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시간에 산소를 지금 이 한밤중에 초저녁에 왜 가냐고 그랬더니 날도 안 풀렸는데 낮에 갑시다. 아버지 가고 싶으면 낮에 갑시다 했더니 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꿈이. 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꿈에 나와서 안 좋게 나오고 네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제가 갔다 올 테니까 계시고 이제 집에 계시라고 해서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절에 전화를 했어요. 이래 좀 안 좋은 꿈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산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스님 저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필 또 읍내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네. 읍내에 나가 계셔서 내가 지금 가면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차에서 내리면 그냥 산속이에요. 산속에 길이 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올라가거든요. 10분 정도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데 깜깜하니까 랜턴 켜고 핸드폰에다가 제가 계속 안 좋을 때 듣는 불경 외우는 거를 제가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걸 켜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안을 뜨다 보니까 잡기들이 좀 보여요. 네. 올라가다 보면 잡기들이 그 올라가는 그 길에서 나와 있다가 제가 오면 쓱 옆으로 비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산 사람이 여길 왜 왔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도 있고 예전에 시골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거나 유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이나 어떤 그런 걸 되게 안 쓰고 장독대 있죠. 조그만 장독대. 오, 예. 거기에다가 해서 묻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애기묘라는 데가 있어요. 바위 옆에. 거기가 예전에 아이들이 죽어서 거기에 많이 묻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애장터 이런 그 거죠? 안을 네, 맞아요. 네.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 그것을 지나가는데 참 구슬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배도 고프고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냥 속으로 그래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승 떠돌지 말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언덕백이에요. 좀 예. 경사가 있습니다. 저희 산소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산소에 닿아 가는데 그때부터 시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신? 굉장히. 네. 예. 귀치. 귀치. 옥화상의 옥화상의 냄새가 나고 그 산소를 바로 딱 들어가기 전에 그 나무가 있어요. 옥화상이 목을 맸던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를 위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쭉 갔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 나무를 지나갈 때도. 그래서 산소에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막둥이 왔어요. 막둥이 손자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꿈에 나오셔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는데 제가 분명하게 후레쉬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한 3개 정도를 놔뒀었어요. 집에 차에. 예. 새 거거든요. 올라가는 동시에 그냥 탁 꺼져버렸어요. 랜턴이. 예. 그래서 핸드폰 그거를 하려고 후레쉬. 하는데 제 패턴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 패턴이 맞거든요, 이게. 예. 저는 엄청 단순해서 L이에요. 예. 엄청 단순한
애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잠겨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핸드폰에 흘러나온 희미한 불빛으로만 이렇게 비춰봤어요. 겨울에서 버무러 갈 때는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산짐승들이 많이 이렇게 상 치르는 데를 와요. 음식 냄새를 맡고. 그래서 뭐 묘를 파헤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가 싶어가지고 우리 윗대조 할아버지 위서부터 위쪽으로 쑥 올라갔어요. 쑥 올라가는데 저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스님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한 5분 정도면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서 담배는 못 피겠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밑에 내려서 담배를 펴야지 하면서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손을 들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순간에 제 등 쪽에서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박하 사탕을 입에 탁 먹으면 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좀 시원한 느낌, 시원하게. 파한 느낌. 오. 예, 그 느낌이 제 등 목을 싹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봄인데 제 등 쪽으로는 한겨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부터 해서 제 목까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싹 올라오길래 고개를 싹 돌렸는데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 산소. 예. 할아버지 산소를 딱 저 사진대로 몸 반만 올라와 있어요. 반은 무덤에 겹쳐서 안 보이고요. 허리 위로만 보여지는데 옥화상이 아니었어요. 옥화상이 아니고 제가 처음 보는 악기였어요. 처음 보는. 예. 처음 보는 악기인데 얼굴도 안 보이고 캄캄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건 실루엣이나 분명히 여자고 머리가 굉장히 길고 어떤 소복이나 어떤 그런 옷이 아니고 일반 옷이었어요. 일반 옷. 근데 한국 옷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옷이에요. 일본 생활복 같은 비슷한 그런 옷이에요. 예. 그러면서 할아버지 산소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으로. 자, 손을 삽처럼 그냥 푹푹푹 해서 파헤치면서 제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저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체하는 실루엣은 보이는데 눈동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냥 하얀색인 거죠. 하얀색. 그냥 탁한 하얀색. 회색인데 살짝 이렇게 보이면서 또 저를 쳐다보더니 또 미친 듯이 엄청 빠르게 파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러면서 흙을 양쪽으로 팍팍팍 파헤치더라고요. 파헤치면서 어떤 뭐 말을 하는데 한국말은 아니고 일본말인데 네. 엄청 빠르게 땅을 파면서 팍팍팍 파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건 또 뭐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건 또 뭐냐 했는데 저 핸드폰 불빛도 이게 그냥 들고 있으면 다시 절약 모드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켰어요. 다시 켜서 딱 봤는데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밑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다가 몇 번 구르고 하는데 스님하고 운전해 주신 분하고 올라오셨고 막둥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지금 같이 올라가 보자고 했더니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이제는 저희 할아버지에서 제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묘 위에서 가운데 둥둥둥 떠서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뛰어서. 봉분 자체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게. 와, 예. 봉분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뛴다는 것은 굉장히 저주하는 거예요. 땅 파는 것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놀래고 저는 놀래고 하는데 저희들을 싹 보더니 그냥 그 뒤쪽으로 어둠 속 거기에가 철조망이 쳐졌어요. 저희들이 지금 3층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를 그냥 쓱 하던 뒤로 훅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뭐 뛰어가는 건 아닌데 그냥 쑥 가더라고. 그래서 다짜고짜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군 것 같냐고. 저한테 모르겠다고. 저 처음 느꼈다고. 그 일본의 그 여자 이름은 제가 얘기를 못해요. 이름까지는 이제 제가 일본 가서 알고 왔는데 그 여자는 아니다. 근데 처음 봤는데 옷은 분명히 일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날 밝으면 올라오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 산소 위에 봉분을 봤더니 봉분이 핥힌 듯이 파져 있는 거예요. 핥힌 듯이. 실제로? 대충 때를 예. 실제로. 그러니까 한 10삽 정도 파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봉분이 위쪽에 머리 부분 거예요. 머리 부분. 거기를 파져 있더라고요. 그게 짐승이 파고 우리가 3명이 동시에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3명이 다 씌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그 귀신이 그걸 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내려가자고, 아침에 낮에 와서 하자고 하고 때를 대충 덮어놓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차를 2대를 몰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운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 길도 구불구불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좀 뭐 하나 튀어나오면 제가 그 옆으로 그 저수지인데 빠질 것 같더라고요. 산 밑에 계곡으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제 차는 그냥 여기 놔두고 스님 차로 가자고 해가지고 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통 예산 일이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 여자 귀신이, 일본 귀신이 아무리 봐도 굉장히 센 악령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둘 다 배를 잡고. 그래서 애기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병원 가라 그랬어요. 일단 병원 가고, 우리 방에 보면 서랍에 그 부적이 있으니까 그 부적을 애들한테 하나씩 호주머니에 아니면은 팬티 뒤쪽에다가 해라 해서 가라 했는데, 하고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내가 서울 올라가야 되는 말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절에서 한 12시 반까지 있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절에 있다가 내려가겠다 해서 스님이 데려다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님 차를 타고 절에서 나오는데, 절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개울가가 있어요. 개울가가. 거기에 평소에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던 곳인데 이상하게 그곳에 영가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깊은 물에도 익사를 하지만 보통 그런 사고가 나면 허리춤 차는 그런 물에서 많이 돌아가셔요. 보면 심장마비로. 깊은 물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망 사고가 있지만,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가들은 도대체 왜 천도가 안 되고 왜 가지를 못하고 저렇게 지방령처럼 저렇게 붙어 있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큰 스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대요. 어떤 사념체들은 떠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들도 와서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저승을 데려가야 될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영혼에 여러 사념체가 막 붙어 있어 버리면 안 데리고 간대요. 그냥 버려버린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혼자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계에서 안 좋은 악행을 저지르면 그때 또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하겠지만 안 데려가고 저렇게 내버려 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저 별일 없어요. 짐승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산소를 좀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상한 걸 봤어요. 할아버지 저기를 했다고 그렇게 파더라고요. 혹시 할아버지하고 그 옥가상하고 예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내가 물어봤었어요. 혹시.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께서 그 옥가상하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냉담하게 했대요. 냉담하게. 그 여자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큰아들의 어떻게 보면 바람핀 여잔데, 그런데다 일본 거래처의 사장 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미움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 여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원래 좀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고 너무 고든 분이라 인정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아들도 인정 안 하는 분인데. 그래서 할아버지 묘를 저렇게 파헤치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1편에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스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사진을 치우란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치워라. 영가가 더 달라붙는다. 근데 원래 시골 보면 할아버지 조상들 사진을 싹 걸어놓는데, 가족 사진도 걸어놓고 하는데 할아버지 사진을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 미움이 강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더 자식들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치우라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새벽 한 2시 반쯤에 애들이 좀 괜찮아져서 집에를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제가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를 올라와서 이제 애기 엄마하고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막내가 거실에서 저희들은 TV를 잘 안 보여주고 애들을요. 책을 많이 주는 편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TV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내 딸이 딸이 안 돼. 막내딸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TV를. 예. 그리고 제 애들이 정말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른 놀이를 해도 그림 그리고 싶다고 그림만 그리는 애인데 막내가 거실 바닥에다가 저 애들 뛰면은 저 아래층에 충격 저기 하지 말라고 매트를 깔잖아요. 네. 매트를 손톱으로 뜯는 거예요. 애기가? 쳐다보면서. 예. 매트를 뜯더니 사람 형태를 이렇게 뜯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굉장히 길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말려 이제 놔둬봐 이랬어요. 놔둬봐. 얘가 어떤 행동한 거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동그란 머리에 긴 목이 길고 그 다음에 손, 팔, 몸통,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그렸는데 목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안았죠. 애를 안았는데 멍하더라고요. 멍한 상태에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전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 엄마도 주저앉아서 울고. 예. 그래서 애를 안고 막 하는데 큰애가 저희들 옆에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애기 엄마. 돌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큰애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TV에 가끔 이상한 아줌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네. TV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아예 뒤에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근데 TV가 지들은 절대 못 켜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뒤로 비치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와서 해코지를 이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목화상 귀신은 직접 아이들한테 와서 지금은 해코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내서 애들 배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와가서 해코지 못하고 TV나 어떤 매체나 아니면 어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 제가 큰 무당분이 저번에 저 꽃상에 얘기할 때 그 무당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문하고 이런저런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했지만 네. 어머니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선한 사람이라서 저 영가를 용서하면 용서했지 끌고 가서 해코지는 못할 뿐이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조상들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복숭아꽃으로 제 눈을 영안을 트이게 해주신 분이 알고 봤더니 가운데 서 계셨던 장군이 저희 시조더라고요. 시조. 저희 성씨가 고려시대 최고 무장이셨거든요. 역사책에서 나오셨는데 그 무장분이 저희 시조예요. 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종가로 쭉 내려오고 형이 종손이고 아버지도 종손이고 이제 저는 이제 종갓집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가 거실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애한테 이제 물 먹이고 재우면서 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본을 건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 자기가 가서 이거를 처리해야지 우리 새끼들까지 이 문제가 되면 나 당신하고 못 살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새끼들 건드리면 어느 누가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 조상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상 그 악기나 지금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랍니다. 와.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래요. 거의 악령 중에서도 그는 사념체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 악령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와서 그 장군하고 그 할머니 두 분하고 장군 신이 오셨는데도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분 없었으면 벌써 니네 집 사단이 나도 100번은 사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네 아버지는 정말 오래 사실 거랍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엄마하고 운명이 바뀌었더라면
운명이 끝났을 건데 그게 아니라 참 운명이란 게 참 이렇게 얄궂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고요. 네, 그럼요. 그러고 나서 그날 나를 꼬박 세면서 애 엄마랑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쭉 했어요. 네. 사실은 애기 태어날 때도 그 여자가 보였다. 당신하고 연애할 때도 그랬고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도 그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엉엉 아주 울더라고요. 아유. 너무너무.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까지 이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를 보내보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른들 말이 부모가 죽고는 살 수 있지만 자식 죽고는 못 산다고 해요. 살아도 그거는 산 것이 아니라고. 부모는 잊혀져 가지만 자식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애기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모든 스케줄을 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큰 구슬에서 옥가상을 물리치려고 이제는 우리 집안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7월 14일로 잡았잖아요. 저번에 얘기를 할 때요. 7월 14일 잡았는데 정말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짜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일본 무속인들이 잡아준 거예요. 근데 예. 일본 무속인들이 잡은 날짜 그날이 옥화상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이 우리 막내딸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우연이 계속 겹치는지 아니면 이게 악연인지 큰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저희 형한테도 큰 영향이 없듯이 제가 영향을 많이 받듯이 저희 큰애는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둘째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마 둘째도 영안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영안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게 커요. 자꾸 뭐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애기 엄마하고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잡고 계획을 잡고 했는데 저번에 코로나 상태에서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제가 한국 들어와서 이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얘기할 때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해드릴 건데 스포를 이렇게 잠깐 해드리자면 예. 그 옥화상에 있던 그 고향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그 악령을 불려냈는지 그리고 그 악령이 어떻게 해서 옥화상 집안에 들어와서 했는지 대충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악령이 불려낸 지는 4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400년이 넘었고 많은 영가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굉장한 정말 사악한 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옥화상 가족이 떠나고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그 지역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대요. 평화로워졌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 옥화상 여자를 한국에 데려올 때쯤에 그러니까 대충 시간을 맞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뒤 상황을 맞춰보니까. 그래서 그쪽 무속인분들을 이제 찾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사탄도 아니고 무슨 악마도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령을 불러냈더라고요. 전쟁 통해서 죽었던 모든 악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그런 데서 불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400년 전이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고 저한테 설명했던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 신을 받들고 했던 분이 그 집안 자체가 옥화상 그 집안의 그 무속인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 후로 한국에 와서 이제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큰 무당분하고 얘기도 하고 했더니 대충은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악기는 쉬운 악기는 아니라고. 최소 몇백 년은 된 악기들이라고. 그리고 분명하게 인간들이 불러냈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을 했었대요. 예. 우리 전 무당분들도. 저희 시골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시골에 소문이 또 돈 게 뭐냐면 저 집에 무속인들 들어가면 다 죽는다예요. 예. 저 집에 뭐를 해주려고 무속인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무속인도 돌아가셨고 저희 그 옥화상을 떼내기 위해서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아직도 있어요. 그 날짜가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날짜가 되면 일본에서 오시면 근데 그게 미지수인 게 뭐냐면 그때 또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버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 미리 들어와야 되고 또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거는 뭐 저희 종친회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 그 애기들은 계속 장염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보면 그 꼬마 귀신이 애들 배를 계속 손톱으로 긁고 그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형님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안 좋고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삶의 의지 끈을 놓아버리셨어요. 나와서 그래도 고향 가까이 있는 병원에서 아버지라도 이렇게 자주 보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현 상황은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비님 제가 끝날 때쯤에 네.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당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는 사람들, 영가를 보는 사람들, 영안이 트인 사람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삶이 괴롭습니다. 물론 무속인분들 그를 저기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일반인 저희들은요 굉장히 괴로워요. 뭐 항상 보는데 귀신 뭐 무섭겠어라고 하지만 볼 때마다 무서워요. 볼 때마다 싫습니다. 볼 때마다 불쾌해요. 괴롭고요. 네. 근데 이거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정신병으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무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보다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분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애기 엄마가 댓글을 봤나 봐요. 저는 안 보는데 댓글을 봤는데 시아버지 욕도 있고 하니까 네네. 씁쓸히 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애기 엄마가 알게 돼서 이 글을 딱 보게 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제 아버지의 잘못인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분이 아기를 품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도 맞고 그 악령이 휘둘린 것도 맞고, 근데 저 아버지를 변명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당사자니까 용서를 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그렇게 모진 말은 댓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보는데 제 애기 엄마가 봐서 그 부분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돌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봉다리님. 예. 이게 진짜 스펙타클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웬만해서 이런 사연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예.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 ING니까 너무 지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악령이라고 아까 했던 400년 된 악령? 그게 아마 일본에서 식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그분을 갔을 때 제가 일본 제가 인터뷰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녹음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또 일본 방언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네. 그러니까 표준어를 이렇게 들어도 자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따와가지고 저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분도 해석이 안 돼서 다른 분한테 맡겨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는지 대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전통 귀신이나 이런 건 정확히는 저는 모르지만 이 귀신 자체가 전쟁에서 죽은 귀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악령을 불렀대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거래요. 예. 그러면서 어떤 형상화가 돼버리고 그 형상화 된 걸 관리를 했던 그 집안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동네에 계속 해코지를 했고 힘을 부풀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몇백 명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가들이. 이게 그게 모인 사념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추 좀 비슷했다라고 좀 느끼는 사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희 형이라고 그 아쿵이님 그림 같이 그려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식신이라는 그 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귀신들을 가둬놓고 그 안에 이제 엄청난 악귀를 가둬두고 이제 좀 사람들이 불린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잘 되겠죠, 그죠? 그분 거를 제가 못 들었는데 대충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그 가뒀냐 하면 그 전통적으로 그랬대요. 대나무에 가둔대요, 영혼을요. 네네. 대나무 마디만 거기에다 가둬가지고 큰 솥에다가 쪄버린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쪄서 악령을 어떤 뭐 이렇게 의식을 치러가지고 악령을 불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명의 영가들을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뼈가루라든지 그 사람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렇게 영혼을 해서 가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인을 해서 그렇게 큰 솥에다가 몇 날 며칠 의식을 하면서 쪄서 어떤 그런 영가를 악령을 불러냈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아직 누군가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계신 무당분들도 가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서울에 계시는 그 무당분도 웬만한 무당분들은 감당이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 욕심에 달라든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 절대 섭외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죽어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봉다리님, 아직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었고, 이런 건 진행 단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안 좋게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 더 한번 지켜보죠. ING니까. 예, 제가 오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말도 네. 많이 버벅대고, 그랬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댓글, 좀 이쁘게 좀 너그럽게 좀 해주세요. 제 아내가 애기 엄마가 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어떤 마음인지는 압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봉다리님. 예, 알겠습니다. 서울 가서 카톡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봉다리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시는 건데 지금 따님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떻게 좀 반갑기만 하지는 않네요.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사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시죠? 저 고향 집에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애기 엄마하고 지금 둘째는 지금 절에 지금 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희 지금 시골집하고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저는 아까 저녁에 그리고 잠깐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좀 살펴드리고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제가 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아이고, 예. 예, 그래가지고 많이 조금 버벅대고 좀 몸이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런 거는 우리 예. 규정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근데도 이런 와중에도 오늘 그래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셨던 이유도 따로 있으시긴 하겠죠? 아마도. 지금 제가 이제 저 어머니 그 49제 이후로는 이렇게 옥화성 얘기를 계속 쭉 해오다가 별비님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옥화성 얘기를 계속 조금 피했어요. 그렇죠. 다른 얘기. 예. 예. 왜 그랬냐면 예전보다 옥화성 그 영가가 저희 곁에서 이게 자주 출몰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마지막 싸움을 그런 것처럼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가했던 부분도 있고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약속을 저한테 했던 부분도 있어서 좀 그랬는데 제가 돌비님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제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돌비님하고 뭐 따로 제가 연락을 하겠지만 7월 14일 전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자주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에는 제가 이제 준비할 것도 많고, 이 일이 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형님 그러죠. 부모님 그랬죠. 그래서 또 내 가족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장 생활을 지금 손을 놓은 상태고, 애기 엄마도 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학원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만둔 상태고,
이 부분을 제가 돌비님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주 이제 못 뵐 것 같아서 그 안에 14일 전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이 이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컨텐츠 나와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집에서 울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약속 지키고, 이러면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뭐 애기 엄마도 다 알고요. 제가 이런 상황들, 얘기하면 귀족님들이나 좋으신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맞아요. 마음 모아주시면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로, 간절하게 누군가들이 많이 이렇게 바래주면, 진짜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 불행이 닥쳤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심하고, 그냥, 그렇게 모르게 쳐다보는 것보다는, 아유, 안 됐다, 힘내라, 이렇게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내 주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친한 친구나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얘기지만, 그게 굉장히 힘이 돼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옆에서 해주는 응원 한마디가, 힘내라, 이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응원을 듣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힘드셨으니까. 필요해서. 예, 예.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한번 어떤 상황인지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갈게요. 예. 예. 레츠를 해주십시오, 돌비님. 그래도. 그냥 할까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렛츠가!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제가 참석하기 전에 저녁에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약을 좀 먹었어요. 제가 좀 따로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고 나니까 너무 또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또 알람을 맞춰놓고 좀 누워 있었는데 설잠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돌비님에게 이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애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네. 애기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찾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겠다고 그랬는데 주섬주섬 돌비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네네. 아무래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애가 찾는다. 그랬는데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잠들었대요. 예.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7월 14일 날 큰 굿을 일본 무속인들을 부르고 여러 가지 크게 해서 저희 집안에서 해서 옥화산 귀신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집안 악연을 끊으려고 큰 굿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4일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무덤을 찾아야 되는데 옥화상이 묻혔던 그곳에서 한 12개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어떤 게 옥화상 무덤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찾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 벌써 40년이 그런 된 세월인데 정말 어렵게 찾고 그분이 증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이 무용고지묘라서 진짜 거기를 개발했어야 된대요. 이장을 하게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답답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 좀 힘 좀 쓰고 뭐 불법으로 힘 쓴 건 아닙니다. 행정을 빨리 진행을 시켰어요. 네. 어떻게 그 주변의 땅을 조금 저희들이 저희들 명의로 사서 이거를 다시 무용고지에서 이게 제사 지내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찾았습니다. 옥화상 무덤을. 오, 예. 무덤을 찾았고 12개 중에서 11개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좋게 이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 가서 무덤을 보면 제가 파헤쳐 버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오. 열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남았고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거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저희 집안사람에 아무도 그 옥가산 귀신이 묻힌 그 정확한 위치를 몰랐었는데 일단은 그 위치를 대충 거의 90% 확신을 가지고 그날 연락을 받았어요. 네. 연락을 받고 제가 서울에 집이 서울인데 애하고 그 와이프를 저기 친정에 보냈습니다. 친정에 네. 보낸 이유가 뭐냐면 둘째가 그 전부터 조금씩 귀문이 열리는가 뭐 허공을 보고 그런다는 뭐 어떤 빙의 증상이 살짝씩 제가 볼 때는 보였어요. 네. 그리고 애엄마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다가 제가 실버 컨텐츠를 돌비님을 만나고 이 모든 상황을 얼마 전에 이제 모든 얘기를 다 했잖아요. 애기엄마한테. 애기엄마하고 굉장히 서운하다는 얘기도 듣고 몇십 년을 숨겼던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애기엄마도 그걸 이제 인지를 하지만 애기엄마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 딸이 증세를 보이다 보니까 애기엄마는 처음에는 정신과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 신랑이 심리치료사야. 내 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예. 답답하면 애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기엄마가 저같이 가서 애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는 정신분열로 얘기를 해요. 네. 빙의 증상은 뭐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식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 아이가 이제 내려가서 처갓집에 있는데 처갓집이 아파트가 지금 12층인데 며칠 전에 애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아프다고 또 그러더래요. 저번에도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었는데 그래서 애 엄마가 정신과를 갔다 와도 똑같고 하니까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 아침부터 그날이 옥화산 귀신의 그 무덤을 찾은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애 엄마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얘는 좀 어떠냐. 그래서 지금 뭐 아침부터 별로 안 좋다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런다. 일단은 내비둬라 잘 지켜봐라. 그리고 그 여자 무덤을 찾은 것 같다는데 애 엄마가 침묵을 하더라고요. 어떤 반응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 신랑의 집안 내력이라든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영가들이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기 싫겠죠. 현실 부정을 하고 싶고. 네. 근데 현실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침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지만 이미 겪어버린 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다. 남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이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친정 식구들이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 시작을 한대요. 애기 엄마 증언에 이제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밤에 잠을 자다가 방에서 사라진대요. 근데 아파트에서 사라져 봐야 그 집 안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애 엄마가 옆에 있다가 잠깐 졸았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했는데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집안을 찾고 처제도 찾고 뭐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뭐 황당한 거죠. 일반 주택이라 뭐도 걸어 나갔겠지만 뭐 우리 딸내미가 뭐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는데 오자마자 찾았어요. 아이를. 현관까지 나가서 현관에 그 신발을 다 꺼내놓고 신발장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더래요. 아이가 그 신발장 안에 혼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신발장이 있었으니까 못 찾았죠. 네. 설마 거기에 누가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럴 수 있다고 이런 신고 가끔 들어온다고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다 사라져서 아파트에서 이런 경우 있다 하고 가셨대요. 네. 그랬는데 아이를 쳐다봤는데 신발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 엄마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애기 엄마 입장에서 화를 냈대요. 안 나오면 혼난다고 굉장히 화를 내니까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또 따로 나오더니
눈동자에 초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자꾸 목이 긴 여자가 자기를 몸을 감싼다 이거예요. 예. 네, 감싸서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모든 얘기를 들었지만 장모님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거를 처갓집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대충은 이제 뭐 사돈 어른이 그렇게 돼서 이래래 됐다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예.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금쪽 같은 딸을 시집을 보냈더니 이상한 집안에 시집 보냈다 생각할 수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장모님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내려갈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절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스님이 안 그래도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건데 대충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안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제 할아버지 때부터 저 집안의 모든 행사를 봐주시는 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큰 스님은 돌아가셨고 그 밑에 있는 스님이 지금 주지스님으로 계시고 큰 절은 아닙니다. 오래됐지만 큰 절은 아닌데 또 나름 좋으신 스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저희 집안일을 봐주시는데 그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뭔가 안 좋은 자네 집에 이렇게 오다 가다 가는 읍내로 내려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으니까 오다 가다 지금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자네 집에 안 좋고 아버님한테도 기운이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는데 큰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네 둘째는 좀 어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자네도 둘째고 그 여자 영가가 물론 이제 처음에 옥화상의 인성은 지금 사라져버리고 악령 사념체가 지금 그거를 완전히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네 집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냐면 아버지는 데려가고 싶은데 아버지 운명은 아직 돌아가실 운명이 아니어서 못 데려가고 큰 아들은 건드리고 싶은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건드리는데 저는 너무 세고 그래서 가장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만 괴롭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제 저도 지금 둘째만 괴롭히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귀문이 열려서 더 보이는 건지 아닌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빨리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우리 절에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자 해가지고 제가 알겠다 하고 제가 참 한숨도 못 자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도중에 애기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상담했던 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거 이제 자료도 준비해 놓고 제가 이제 못할 것 같다, 당분간 못할 것 같다는 거 넘겨주고 제가 제 집안일 때는 무책임하게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대충 넘겨주고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내려가는데 새벽 2시 반쯤에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애 엄마한테.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장모님 목을 조르고 있대요. 막내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좀 제가 그랬어요. 흥분되고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부모고 애들 지켜야 되니까 자기까지 감정에 동요되지 말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애가 목을 조른다고 굉장히 힘이 세더래요. 둘째가.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연세에 다 그러시길래 약을 먹고 주무시는데 집이 너무 고요하더래요. 진짜 너무 고요해가지고 분명히 자기 옆에서 있던 아이가 없어져서 안방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할머니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거의 그 소리 없이 그냥 당하고 있었던 거. 소리도 없이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애를 떼어놓고 어머니를 깨우고 물 한 잔 드리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 잘 보라고. 아마 옥화상 그 무덤이 발견되고 7월 14일 날 그 날짜 받아서 이 여자 한국에서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애들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잠을 안 자는 년이 있더라도 애 옆에 있어라. 발목에다가 자기 묶어놓고 줄 묶어놓든 어쨌든 있어라. 나 내려가기 전까지 하고 가는데 또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와요. 제가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미쳐버리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어느 휴게소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어느 휴게소에서 만나서 대리운전을 맡기고 이제 내려가는 중에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해봐 그랬어요. 어떤 상태인데 그랬더니 이제는 애기 엄마 스카프를 목에 감고 목을 자기가 어떻게 자해야 하는 그 신용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장모님도 그렇고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애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애만. 그러더니 말리니까 또 침대 사이로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를 방언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지금 빙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아이한테 줬던 그 부적, 그 스님이 줬던 그 부적이라도 애한테 속옷이라도 아니면 옷에 넣으래 너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분명히 아이 속옷에다가 그 부적을 넣어놨대요. 내려올 때부터.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그 장모님이 모르고 그거를 빨래를 돌려버리고 장모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아무것도. 그날부터 이제 더 그랬대요. 더 그날부터. 저도 이제 직장생활 그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이게 모든 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할까 싶어 애기 엄마가 걸은 것도 있어요. 10개 중에 한 5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혼자 감당을 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기야 얘 재우지 마. 재우면 또 빙의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얘가 미쳐버리게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뛰어다니면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계속 항의 전화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얘 못 뛰게 하는데 얘가 그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데 애 엄마를 딱 째려보더래요. 예. 자기 엄마를. 둘째가 좀 눈매가 애 엄마를 많이 닮아가지고 눈이 좀 매섭습니다. 네. 눈이 동양인 눈이 아니고 서양인 눈처럼 이렇게 좀 생겼는데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씩 웃더니 진짜 뒤꿈치로 쿵쿵쿵쿵쿵 하고 뛰어다닌대. 쿵쿵쿵쿵쿵쿵 하고 억지로. 싫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어른들이 싫어하는 행동. 저희 딸이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꼬맹이인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아이가 눈빛이 바뀌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었거든요. 네, 옥화상의 저기 때문에. 근데 이 딸내미 옥화상의 딸의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더래요. 가만히 냅두면 가서 냉장고 가서 음식을 다 꺼내고 바닥에 뿌리지를 않나. 또 간장을 이렇게 마시지를 않나. 애 엄마가 이제 막 질려버릴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내려갔더니 근데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입장에서는 무서웠을 겁니다. 제가 계속 영가, 귀신, 이렇게 굿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 처갓집까지 가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예. 한마디 말도. 그러더니 내리면서 하는 말이 힘내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내려서 처갓집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애가 저를 보더니 숨어버려요. 오. 저승사자 보는 것처럼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는 저를 붙잡고 목에 매달려서 엉엉 울고, 둘째는 저 얼굴도 안 봤어요. 제가 왔다고 통화를 하고, 나 지금 올라가. 이 소리 딱 듣자마자 둘째가 장롱 속으로 숨어버렸대요. 예. 둘째가 제가 퇴근해서 오면은 껌딱지예요. 저한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은 애거든요. 근데 숨어버리더라고요. 지금 몸에 조금 지금 실려있는 애들이 제가 지들을 아니까 숨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오자마자 장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상세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어머니 일단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희 집안에 좀 집안 내력이 있는데 어떤 그런 빙의 증상도 있고
좀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애 엄마랑 애랑 제가 데리고 제 시골로 갈게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네네. 해결이 된다고 보장 말은 못 드렸어요. 그렇지. 하지만 예. 여기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데려갔다가 연락을 드릴게 하니까 애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애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애 아빠 말대로 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애를 태우려고 하는데 저 만약에 누가 신고했으면 저 잡혀갔을 겁니다. 애가 안 타려고 해요. 차를. 진짜 안 타려고. 눈빛도 이미 변해 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귀문이 열리고 나서 애를 봤을 때 살아가는 자식을 쳐다보는 그 부모의 애비의 심정은요. 그 몸에 실려있는 자기 자식의 몸의 영가를 본다면 그 참담함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식이 있는 분도 계실 건데 본인이 지금 귀신을 보는 그 눈을 가진 분이고 내 자식이 어떤 악령들의 몸에 들어가 있어서 아이를 조종하고 내 눈에 딱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면 벌써 내가 해치고 징역 갔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근데 죽은 영혼들이라 내가 어찌할 방법은 없고 제가 영가는 뭐 좀 해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아이를 1시간 동안 제가 진짜 몸을 핥히고 제가 돌비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또 병원 애 데리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지금 손 상태가 안 좋아요. 네. 내가 카톡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애가 거기를 아픈 곳만 물어뜯는 겁니다. 안 타려고. 몸에 실려있는 영가들 보니까 한 7, 8개 영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옥화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 옥화상이 보이지가 않고 그 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잡기가 지금 붙어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그 심상이 착한 애들이 확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빙의가 되지만 빙의되는 과정 여러 가지 유형이 다 있지만 보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60%에서 70% 정도 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였는데 영가들이 저희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어린 영가들도 있고 이름 모를 영가들도 있고 제가 그랬어요. 제 조상님한테 우리 장군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장군님 하니까 제가 뭐 무당처럼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저희 집안은 시조입니다. 시조. 장군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장모님은 안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우리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장군님, 조상님, 천지신명님 우리 아이 살리기 위해서 고향 가야 되는데 이 아이 정말 고향까지 갈 수 있게만 좀 도와주세요. 정말 막 혼자 중얼중얼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전 이런 상황들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애 엄마는 밖에서 울고 있고 큰애 껴안고 울고 있고 그래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가 가자. 아빠 따라가자. 가서 우리 다 털고 편하게 웃으면서 오자. 그러니까 애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 날 데려가 봐라 이런 표정으로 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상님 제가 고향 갈 동안만 우리 아이들 참 보살펴 주세요 하고 그냥 껴안았어요. 예. 근데 저를 핥힐 줄 알았는데 제 목을 끌어안더니 탁 달라붙더라고요. 됐다 싶어가지고 예. 얼른 내려왔는데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래층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치. 관리실에서 예. 그래서 장모님은 이래야 돼서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꼭 내가 안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하고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운전하고 가는데도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가를 보는데 분명히 고속도로 가면서도 제가 내려오는 동안에도 연가가 눈에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뭐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영가들 아니면 길에서 객사하신 분들, 지방령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이고 터널을 통과하는데도 터널을 계속 몇 개 통과를 하는데도 어떤 연가는 그 터널을 계속 지나가면 저는 지나갔는데도 그 여자는 계속 지나가는 그런 연가들도 보고 예.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저희 고향까지 가는 동안에 영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와. 아무 영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네한테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옥화상 그 악령이 자네를 따라다니는데 생각을 해보라고. 잡기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귀신이 가는데 옆에 나타날 것 같냐고. 야.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잡혀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석처럼 분명히 끌릴 건데, 큰 귀신한테 끌릴 건데, 그 귀신이 지나가는 자리에 어떤 귀신이 있겠냐고 다 도망가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왔어요. 생각보다 저는 진짜 고속도로에서 뭔 일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고, 예. 또 다시 안 되면은 대리운전을 또 불러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의외로 애가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도착 한 10분 전에 이제 마음을 놨어요. 제가. 예. 마음을 놓고 이제 국도로 들어와서 정말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풀리다 보니까 커피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세워서 자판기 커피를 뽑으려고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 잠깐만 눈 좀 떠봐. 그 동전 좀 줘볼래?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눈을 딱 뜨더니 하는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예. 제가 문을 열고 밖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뒷문이 창문이 좀 열린 상태에서. 애기 엄마 동전 좀 줘 했는데 분명히 옆에 있어야 작은 애가 없는 거예요. 예. 돌아보다 애가 차에서 어디서 사라지냐고 그랬더니 큰 애가 옆에 앉아있고 가운데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 그 시트 그쪽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개구리 마냥. 예. 내비두라 그랬어요. 내비두라고. 그러면서 제가 커피를 뽑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밖에서 담배를 하나 피는데 그 시간에 차가 거의 국도에는 거의 시골은 다니지 않아요. 예. 진짜 거의 다니지 않는데 그곳이 좀 갈림길이라서 예전부터 제가 그곳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길입니다. 뭐 덜비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자기 번에 18번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그 노래가 저희 18번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그랬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도 예.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근데 꼭 옛날 테이프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테이프를 오래 듣다 보면 늘어지잖아요. 가사 어느 부분에서 딱 끊기는 거예요. 예.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러면서 다음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딱 끊기고 또 그 부분만 계속 반복되는데 오. 거기에는 그냥 건물 한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다 불이 꺼져 가로등 몇 개 있고 자판기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지나가는 택시 있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고 그런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주유소에도 쳐다봤는데 주유소 저기도 아니고 어디서 노래가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흥얼대는 거예요. 그 음악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흥얼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하네. 그러면서 담배를 끄고 차 시동을 걸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우리 딸이 부르는 거예요. 예. 둘째가. 근데 그 부분에서 계속 탁 멈추고 다시 또 계속 부르다가 또 탁 그 부분만 계속 그러길래 얘한테 그랬죠. 할아버지 집에 오니까 좋은갑네 우리 딸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기아를 또 드라이브를 하는 순간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노래 들으면 좋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심신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휴가 나와서 그 모텔 여관에서 그때도 마음을 달랠 때 제가 항상 이 노래를 들었었어요.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이 노래 자체에 위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멜로디나 그냥 그랬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좋냐?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예. 애 엄마는 아빠한테 버릇없이 무슨 말이야 너? 막 이러는데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냅두라고. 지금 우리 딸이 하는 말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까워져 가는데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좋냐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꾸도 안 했어요 제가. 예. 대단하고 계속 라디오 켜놓고 가는데 라디오 또 속 시끄럽고 마음 복잡하게 라디오 껐는데 얘가 그때부터 발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 고향집으로 바로 안 가고 바로 절로 갔어요. 네. 중간에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스님 몇 분하고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맞으려고. 주차장에 차도 다 빼버리고, 일반 차들 다 빼버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다가가는데도 다 빼버리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절이 보이고, 불빛이 보이고,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산길을 타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애가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큰 애가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예. 내 동생 내놔 이러면서 너 뭐야 하면서 얘한테 소리 지르고 애 엄마 뒤에서 막 둘째를 잡고 있는데 방방 뛰는 거예요. 차에서. 예. SUV가 막 차가 흔들릴 정도로 애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엄마한테 밝히지 말고 그냥 다와 가니까 잡고만 있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애가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말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잠깐의 5분 사이에 연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연가들. 산길인데 쭉 올라가는데 진짜 영화에서 한 장면처럼, 영화에서 보다 보면 가다 보면 귀신이 차를 통과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딱 가는데 귀신들이 그냥 홍해가 갈라지지 쫙 옆으로 다 비켜주더라고요. 지나가라고. 예. 그러면서 호기심에 이렇게 쳐다보는 귀신도 있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도는 귀신도 있겠지만 인지를 하고 있는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은 아예 영가가 사람 형태가 아니고 어떤 검은 형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계속 쭉 가는, 희한하네 이것들이 왜 이러지 인데 그거는 내가 절에 도착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지 식구들 온다 이거예요. 지 식구들. 집에 귀신 따라오니까, 딸려서 오니까. 근데 옥화상이 귀신이 있었으면 다 도망갔을 건데, 옥화상 귀신은 없는데 다른 작기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니까 다 쳐다보고 반긴 거예요, 이것들이. 예. 그래서 절에 도착을 하고 바로 이제 스님 법당으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법당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스님이 저기를 외워주시면서 아이를 진정을 시켰는데, 아이가 진짜 빙의 되신 분들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세요. 네. 힘이 세고 그 빙의가 좀 안정기에 들어서면 그냥 자기가 어떤 힘을 썼는지도 모르지만 온몸이 그냥 아픕니다. 과하게 힘을 썼으니까 거의 근력은 자기 몸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귀신의 힘으로 한 건 아니었죠. 조정은 했지만 애가 축 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축 늘어지더라고요. 축 늘어지더니 점점 애 눈빛도 그렇고 원래 우리 아이의 모습, 그 눈빛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더니 예. 이 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예. 영가 그 귀신들을 피해서 살던 곳인데, 제 애기 엄마는 무서워하더라고요. 절에 대한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애기 엄마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그런다고 해서 불교다 아니다 이건 없어요. 저는. 근데 절이 편합니다. 편하긴 해요. 근데 애기 엄마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애기 엄마가 유난히 오늘따라 저를 거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저를 안고 올라가는데 애 엄마가 큰애랑 손을 잡고 제 뒤를 따라오는데 고개를 한번 돌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보지 마래. 자네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았죠. 네. 이게 이 작기들이 애 엄마한테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한테 어떤 조종을 하고 그런 건데 애 엄마한테도 지금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내 식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애 엄마는 모르죠. 이 컨텐츠를 나중에 이제 들으면 알겠지만 애 엄마도 몸에 붙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스님이 절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털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오늘까지 왔고요. 지금 며칠째 지금 절에 지금 있고, 아이가 절밥도 좋아하고 마냥 좋게 뛰어다닙니다. 그냥 철부지 아이예요. 지금 철부지 아이인데 얘가 하루에 한 3-4번씩 증세가 또 나타나요. 절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곳이고 작기들이 절에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웃긴 게 뭐냐면 옥화상에 지금 공격을 하지 않아요. 예. 잡기들이 아니면 옥화상 딸내미 그 영가가 좀 공격을 하는 거지, 공격을 하지 않고
내일 제가 날이 밝으면 그 옥화성 무덤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 형님도 지금 이 가까운데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시잖아요. 형한테도 요 며칠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영가들이 형님도 공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거의 지금은 이제 뭐 성경책을 품고 살다 보니까 계속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종교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형한테도 형이 불교든 천주교든 형 마음 가는 곳으로 그분한테 빌면 돼. 그 신들에게 빌면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형이 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러더라고. 자기한테는 조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둘째 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큰애를 큰딸이라고 부르고. 둘째 딸 상태가 좀 어떠냐. 그러니까 형 괜찮으니까 형 몸만 좀 신경을 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돌빈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네. 어머니 돌아갔을 때보다 더 힘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도 한계가 있고 감정도 어떤 참는 인계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제 아버지 지금 홀로 계시죠. 형 영가 때문에 정신줄 놓고 거의 지금 50년 넘게 병원에 저렇게 있죠. 아이 저렇죠. 제 직장 이렇죠. 애기 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학원도 다른 선생님한테 맡겨놨지만 그래도 힘들죠. 여러모로 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숨어서 요 며칠 동안. 정말 내가 진짜 이 정도 멘탈로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는 제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도 제 옆에 안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가성아, 내가 만약 여기서 모든 걸 놔버리면 네가 이기게 되고 네한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뭘 가져갈 수 그냥 악령은 그딴 거 없어요. 네. 진짜 악령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좋은 거죠. 지가 이겼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게 있겠죠. 제가 악령이 안 돼봐서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파멸이 목적일 거잖아요. 다른 거 없죠. 예, 그거 맞아요. 옥화상이 그 독한 그 유언을 남기고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그 말처럼 그냥 우리 집안의 파멸이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힘들고 혼자 속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저녁을 제가 차려드리고 마당에서 혼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순간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려요. 제가 아버지가 옆에 계신지도 몰랐어요. 아이고, 예. 그냥 제가 혼자 했던 말인데 아버지가 많이 그 말 듣고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버지가 이제 계신지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래 막대 먹은 놈은 아닌데 엄마 말처럼 제가 혼자 그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이 모든 게 끝이 난다면 좋겠다 이래버렸어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근데 내가 뱉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그냥 웅얼거렸는데 아버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안 좋으시더니 서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죠. 나도 그렇게 오랜 동안 두 아들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죠. 또 손녀딸까지 그런다니까 아버지는 제 딸들한테 굉장히 너무너무 아끼시는 분인데 얘들까지 그런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말 하시더라고요. 막둥아 내가 가면 될까?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 운명이 오늘이라면 그거는 제가 못 막습니다. 저승사자를 어떻게 막을까요? 근데 오늘이 아닌데 내가 오늘 가라고 하세요. 그건 제가 마당에서 했던 말은 이제 제가 혼자 한 말입니다. 힘들어서 안다 그러더라고요. 아는데 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운명대로 사시면 돼요. 지금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손녀딸 괜찮게 해달라고 우리 천지신명께 우리 조상님한테 기도나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옥화상 영가는 아버지 목숨을 노리고 있죠. 아버지가 가시면 다 끝나요. 솔직히 말해서.
끝내줄지 안 끝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부터의 모든 시작점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그래 끝날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거의 얘기가 끝날 때쯤에 아버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 오카상 귀신을 영가를 데리고 일본을 가버릴까? 가서 그 집에서 죽든 살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 그 시신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일 뿐이지 그 귀신이 그렇다 해서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일 제가 그 오카상 그 무덤을 가서 상황을 보고 제가 할 건데 제가 그 도르비님한테도 아까 낮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7월 14일에 저희들이 지금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무속인들 중에서 여러 명이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머지 다 손을 놔버렸어요. 한 번 빼놓고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악령이 그런 귀신이 아니다라고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안 어르신이 지금 일본에도 지금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집안에서 하는 해산물 업체가 있어요.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한테 계속 부탁을 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어떤 뭐 필요한 물품들, 일본에서 테마할 수 있는 물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무속인들이 옥화상의 고향, 제가 처음 그 일본으로 쫓아갔을 때 그 고향에 가서 그 영가의 사전 답사를 다 했대요. 다 했는데 다 손을 놔버렸답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가가 아니래요. 몇백 년 된 영가를 인간의 탐욕으로 만드는 영가를 자기들이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딱 한 명 빼놓고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또 수배를 하고 있는 중인데 7월 14일까지는 날짜는 다 잡아놨고 한국에서도 큰 굿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각 지역에 사시는 만신 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제일 크시다는 용왕신을 모시고 있는 또 분이 있어요. 또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 고향에서 그 굿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연관된 분인데 근데 걱정이 돼요.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현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오래된 과거 이야기를 오늘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좀 이렇게 해드린 건데 현재 지금 제가 너무너무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이 없으면 제가 뭐 버틸 수가 없어요. 뭐 이상한 약을 먹는 거 아니고요. 신경 안정제랑 제가 좀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몸이 저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도 다 일어나고 몸에 좀 뭐 부드러기도 올라오고 제가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쓰면 혀도 갈라지고 눈도 충혈되고 좀 약을 몇 가지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고 아이는 아마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7월 14일까지는 애 살리고 싶으면 그 큰 굿을 하기 전까지 아니면 애가 때가 될 때까지 절에 잡아두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더 보고 애 엄마도 이제 좀 절에 적응이 된 거고 너무 좋대요. 애도 괜찮고 큰애도 괜찮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한 2주 정도 절에 있어 보고 또 시아버지 밥도 좀 챙겨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는 이제 며칠 있다 서울 올라가서 또 이게 저는 또 이게 준비를 해야죠. 저도 이게 살아야 되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돌비님. 이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 봉다리님을 이해한다는 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감히 어떻게 이걸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까 이제 뭐 무당분들도 뭐 원래 하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하신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할 때. 제가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큰 금액입니다. 그 일본 무속인들 물어봤어요. 제가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나쁜 악령 퇴치고 두 번째는 돈이 아니다. 명예예요, 명예. 이 큰 거 자기가 잡았다. 어떤 그런 거. 어떤 그것도 인간의 탐욕인데 지금 저 그런 거 따질 여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봉다리님께서
지금 예.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드신 상태고, 예. 그냥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아까는 뭐 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 남자였으면 못 버텼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 자식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몽다리님 진짜로. 예. 제가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중간중간에 설잠을 잠깐씩 자요. 네, 잠깐 자는데, 그때마다 제 어머니가 꿈에 나오셔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아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장군님이 꿈에 나오셔가지고, 저희 큰 장군님 꿈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칼을 앞에 그 땅에다 대고, 인내해라 그러더라고요. 인내해라, 참아라 이 말만 하시더라고. 눈 부리부리 뜨시고. 시간을 보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꿈에서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설잠을 자는데 그 꿈에서 저한테 장군님이 참아라, 인내해라, 이번이 고비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네 조상이 보통 조상은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참고 견뎌라. 네가 주저앉으면 다 끝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저는 이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부모고, 또 얼마 전에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네.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뭐 별개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일상생활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뭐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 까르르 웃고 가는 아이들, 지금은 마스크가 일상이 돼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 아이들처럼 예쁜 시절이 내 엄마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16살 꿈 많고 정말 아름다운 가장 빛나던 시절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6.25를 겪으면서도 그 시절이 참 그래도 참 좋은 시절이었을 건데, 이렇게 늙어서 비극이 돼버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인생이 그렇게 참 더덥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내 앞에 지금 닥쳐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내가 일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버틸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봉다리님,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계신 건 봉다리님이신 건 맞아요. 예, 뭐 자녀분들도 있고, 이제 와이프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로 저희는 직접적으로 뭔가 지금 그 싸움에 같이 뭔가 참여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귀족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잘 되실 거라고 응원하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네. 귀족님들께서 어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돌비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게, 지금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힘내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가들과 싸우면서 그런 그 응원 한마디가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가를 보거나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래도 힘을 내, 괜찮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영가를 보시거나 아니면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봉다리님,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고, 저희도 같이 있다는 거,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꼭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이고. 일단은, 지금 있는 처한 상황들, 그리고 잘 되실 거고, 봉다리님, 또, 이쁜 막내딸도 다시 이쁜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아버님! 꼭 지켜내겠습니다. 아버님이니까. 건강하시고. 다들 힘내시고, 또 간간히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물러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들으신 많은 분들, 다른 것보다 그냥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응원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믿음에는 힘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모든 분들, 다 같이 그냥 한마디라도, 나만의 잠깐의 생각이라도 응원해 주신다면 분명히 그게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